안녕하세요. 법무법인인 이혼전문변호사 정현목입니다. 네, 오늘 제 얼굴이 조금 더 퀭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늘 그렇게 보인다 보면 제가 드릴 말씀 없지만 보통 유튜브를 금요일 업무를 다 마치고 나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피곤할 때 이때 촬영하니까 다른 날은 좀 찍을 시간이 잘 안 나지 않아서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내용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하러 오신 분들 보면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것들 중에 하나가 이혼 상담이나 상간소송 상담 같은 걸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상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이런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 보면 그 목적이 다양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혼 상담회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혼을 할 수 있을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재산 분할은 또 어떻게 되는지, 친권 양육자는 어떻게 되는지, 양육비는 또 얼마 받을 수 있을지, 면접교섭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협의혼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물어보러 오십니다. 그리고 상간소송 같은 경우는 조금 심플한데, 자기가 갖고 있는 증거들로 충분히 이길 수 있을지, 이기면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많이 물어보러 오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 외에 되게 독특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자신의 배우자가 저랑 상담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나서 이제 그 배우자의 전략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가 조금 이상해서 중간에 스톱시키고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 되게 독특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실제로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서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변호사님이 잘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게 계속 불안해서 저한테 검증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다 감추고 오시는데 제가 상담하다 보면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또 상담을 중단하고 돌려보내고 그 변호사님 믿고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된다, 소송 그대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할 때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러 오셨을 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과 문제점들, 일반인들이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그래도 나름 전문가로서 판단을 해보고 이분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은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디테일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큰 방향 위주의 그런 것들을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큰 방향이 잡혀야 나머지 것들도 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 저와 함께 상담하신 분이 그분이 상담을 마쳤을 때 삶의 방향을 확정하고 그리고 그 길대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제 상담의 유일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담 시간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일 많이 상담을 했던 게 한 번에 한 4시간 연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한 3번 정도 찾아오셨는데 다 해서 8시간 동안 상담을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짧았던 거는 한 30분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목표를 달성을 하기만 하면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그 내용과 그 결과,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시간 상담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제 어색할 거니까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긴장도 좀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혼에 대한 고민들, 실제로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증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자료들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건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건지 이런 부분 예상을 좀 해드리고요.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들,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그 재산들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결혼 때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예를 들면 집을 뭐 여러 번 이사를 하면서 계속 재산 형성을 해왔다 그러면은 뭐 하나씩 다 따져봅니다. 각자의 이제 부모님들이 있죠. 그러니까 친정과 시댁 뭐 이런 경우에서 그쪽에서 넘은 또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소득 생활을 또 어떻게 해왔는지, 뭐 주식이나 아니면은 또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수익이 많이 났던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감소된 부분이 있는지, 과소비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뭐 도박이나 이런 부분이 또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하나씩 합니다. 그리고 각 재산들마다 뭐 현재 대략적으로 가액이 얼마 되는지, 채무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다 따져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이 상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곤 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부분이 친권 양육자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아이들은 내가 키우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다면, 그렇다면 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약간의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거나 하면, 그런 것들 뭐 제가 예전에 사건들 수행했던 경우라든가, 아니면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비 같은 것들, 뭐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소득에 따라서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뭐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제가 소송을 수행했을 때 어떤 경우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 설명하고, 우리 같은 사안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교섭은 뭐 일반적으로 정해진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그냥 궁금하신 것들 그냥 좀 해결을 해드리고, 그 기본적인 것들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뭐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통은 이제 크게 한 3가지 4가지 정도 쟁점이 잡힙니다. 이혼이 되느냐, 뭐 위자료, 재산 분할, 그 다음 친권 양육자 뭐 이 정도 안에서 끝나는데, 이 개별 사안들마다 쟁점들이 다 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배경 지식 같은 것들 설명도 개념 같은 것들 설명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 하나씩 다 종합적으로 설명도 해드리고 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만약에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난다면, 그럼 방법은 어떤 걸 선택할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혼으로 할 거냐, 조정이혼을 할 거냐, 재판이혼을 할 거냐, 협의혼이 될 거냐, 협의혼을 한다고 하면 뭐 대비해야 될 문제점은 무엇이냐, 조정이혼의 뭐 장단점이라던가, 그 다음에 재판이혼으로 결국 갔을 때는 또 어떻게 될 거냐, 각 절차들마다 소요되는 시간이라던가 뭐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최소 1시간 정도는 상담을 하고요. 뭐 보통 1시간 반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시간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0분 만에 끝나는 경우, 아무리 못해도 30분 정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혼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왔는데, 실제 그 내면의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면 이혼 안 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분한테 이제 용기와 격려와, 그래요, 이혼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 정도 이제 어드바이스를 좀 뭐 주제 넘게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쟁점들이 너무 간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재산 분할 진짜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뭐 딱히 위자료 같은 것들 뭐 주고받을 게 없고, 뭐 친권 양육자 같은 것들 뭐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득이 또 많지가 않아서, 재산도 많지 않아서 양육비 같은 게 많은 양육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또는 별거한 지 상당히 오래되어서 그냥 이혼 소송만 해가지고 법적 절차대로 그냥 이혼만 하면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되게 심플합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재판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뭐 그냥 오셔가지고 상담 뭐 하겠다 소장 받았는데 뭐 어떻게 되냐, 뭐 유튜브 보고 왔는데 뭐 이렇게 그냥 급박하게 오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급박하게 했던 건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분이 이 영상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진짜 10분 동안에 상담을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진짜 중요한 것들만 이제 소장을 가지고 오셨을까, 소장을 파파파파 이렇게 넘기면서 핵심만 딱딱딱 해가지고 이제 얘기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는 뭐 물론 그분이 예약도 안 하고 그냥 오시긴 하셨지만, 뭐 저도
좀 너무 죄송하기도 하죠.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뭐 10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시간 넘게 하는 경우도 있고 30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시간 상담이든 30분 상담이든 사실은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표, 아까 말씀드린 목표처럼 이분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뭐 밥만 먹으면 이혼 소송만 하는 제가 딱 답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결론은 제가 내드리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양은 차이가 많죠. 그 양은 사실은 제가 결정을 합니다. 물론 빨리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1시간 반만 있다가 아이를 데려가야 되거나 아니면 또 회사에 또 출근해야 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딱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좀 해드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상담의 시간과 양은 제가 결정을 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충분하다, 이런 판단이 되기 전까지는 상담을 마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제가 안 보내드립니다. 저랑 상담하고 오실 때는 뭐 이 정도 각오는 좀 하고 오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내려졌다. 그래서 그 상담 결과를 가지고 본인이 이제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 아니면은 뭐 상간 소송을 하겠다, 아니면 소송 안 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아니면 조정을 해보겠다, 아니면은 뭐 저 말고 다른 변호사님한테 가겠다, 뭐 어느 경우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의 선택과 판단에 의한 것이니까 어쨌든 제가 얘기 드린 그것을 가지고 기초로 삼아서 하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물어보시는 거, 이혼 상담이나 뭐 상간 소송도 마찬가지고요. 상간 상담이나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내가 상담을 받아보겠다 하신 분들은 이런 점들을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 통해서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된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또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